봅시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항등식이었다, 그렇지? 2단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이준씨? 혹시 문자에 무엇 어떤 값이 들어가서 어떤 값이 마무리하면 되는데. 등식의 한 종류로서, 그렇지? 등식의 한 종류로서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지수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 등호가 성립한다, 즉 양변이 같아지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도록 설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이 첫 등장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나눗셈의 관계식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일단 B라고 할까? 자, A라고 하는 식을 B로 나누게 되었을 때 몫이 Q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라고 한다, 그치? 그때 양변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의 특징이었거든. 그래서 양변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전개를 하면서 계수비교법을 우리가 이미 썼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역시 양변이 똑같은 식이다 보니까 결국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항등식은 뭐였어?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눗셈의 관계식도 양변이 똑같도록 하면서 뭔가 계수비교법을 쓴다던가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눗셈의 관계식 안에, 여기 안에 적당한 미지수가 한두 개 포함되어 있어. 그 녀석을 찾으러 가보세요. 그게 뭐야? 바로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들을 결정을 해보세요.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계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녀석을 다루게 되냐면 나눗셈의 관계식 중에서 fx라는 녀석이 있대. 그 녀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일단 qx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r 값을 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자, 내가 지금 r이라고 썼던 이 미지수를 모르는 상태고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미지수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도 qx도 역시나 잘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래라면 qx도 찾고 나머지도 찾고 하면서 나눗셈을 직접 진행을 하겠지. 또는 나중에 배우는 조립제법 이런 걸 쓰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찾자 그랬어? r값만 찾자 그랬으니 qx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수치대입법의 목적이 뭐였어? 예를 들어서 a만 구하고 싶으면 b를 없애주세요. b를 구하고 싶으면 a를 없애주세요. 그게 수치대입법의 목적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거다? qx를 없애고 싶어. x에 뭘 넣어주면 돼? 알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 fx를 누구로? x-알파로 나눈 누구?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주세요? f 알파로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야. 오케이? 왜? 알파를 넣어봐. 좌변은 f 알파, 우변은 뭐만 남는데? r만 남죠. 이 식이 나오는 거지. 됐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고, 그거는 항등식에서의 수치대입법과 똑같은 얘기야. 그럼 저 문제 한번 가보자.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대. 그때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1번 뭐래? x 플러스 2로 나눠보래. 그럼 일단 내가 12월 달에 너희들이랑 수업을 했었다면은 그때 반장을 쓸 때는 내가 계속해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라고 할 텐데, 지금 이제 1, 2월 달에는 굳이 그걸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내신 대비에 가깝게 공식화 하는데, 아무튼 x 플러스 1로 나눠보자. 그때의 몫은 뭐가 되죠? 몰라. qx라고 일단 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어야 해? 그렇지. r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r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r이라는 하나의 상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뒤에 식이 나올 때는 rx라고 써주세요. 또는 ax 플러스 b 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아무튼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하나만 남겠네. 그리고 나서 누굴 구하자? r을 구하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f-2를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예를 들어서 이걸 fx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4 플러스 4.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너희들 시험 대비를 하거나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 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너희들 머릿속에 지금 나눗셈의 관계식이 떠오르니? 오케이? 그걸 가지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몫이 곱해지는 그 부분을 BQ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뭐겠어? f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네. 자, f2를 구해봅시다. 얼마예요? 8-4, 4, 16 더하기 4 더하기 4 얼마야? 빵 나오겠네요. 뭐예요? 0 나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겠어? 자,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합니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 그때 사용하는 게 나머지 정리야.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 한번 풀어볼 거냐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문제. x에다 얼마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1. 바로 답이 보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그 녀석이 주어져 있는 나머지인 5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그럼 a값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11번은 이거 왜 여기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인수정리를 배우고 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어디로? 12번으로 가보자. 편집 개판이야. 13, 14, 15분 밑으로 몰려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10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지 뭐래. 12번도 어떤 다항식을 2x-1이라는 누구로 나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럼 x의 값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어?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겠어? 2분의 1 넣어보자. 8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답은 8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쉽죠? 오케이. 자, 그럼 2번도 역시 한번 풀어보세요. 구할 수 있겠지. 자,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대. 그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나는 바로 1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누구야? x-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얘기 나오네. 그래서 역시 2를 집어넣었어.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3을 없애고 a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얘네들은 사라지니까 결국 남은 거는 뭐겠어? a는 4. 그렇게 a를 찾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다시 한번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3 대입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태까지 너희들은 전부 다 12번도 그렇고 그 앞에 풀었던 문제 두 개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나머지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야. 자, 근데 다음 문제 하나 봐봐. 13번 문제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지? x-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주어졌다, 그렇지? 자, 나머지 정리는 몫을 없애는 녀석이잖아, 그치? 그때 사용을 하는 건데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그러면 어때? 저 몫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너희들이 여기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것만 보고 F1은 3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풀려고 하면 이 문제 못 푼다. 알겠죠?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뭘 진행하는 거야? 나눗셈을 진행하는 거야. 그거를 간략하게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자. 그러면 뭐야? x-1로 나누면 몫은 뭐예요? x-4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이래요. 요걸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이제는 뭘 구해주면 돼? f의 마이너스를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바로 위에서 뭘 구해놨어? fx가 이미 나와있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만 하면 끝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 답은 13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1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있을 때, 즉 몫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넘어갑시다.
16번으로 가보자. 16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안 넘어가. 자, fx라는 녀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4,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래. 여기까지 나머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그럼 너희들이 캐치해야 되는 건 누구? f1은 얼마예요? 4, 그렇지. 그 다음에 f-2는 얼마? 마이너스 5. 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걸 볼 건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아니지. 그때 이 나머지만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바로 뭐 시작하는 거? 역시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는 거예요. x-1 곱하기 x 플러스 2. 그리고 몫은 몰라, q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야 돼.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해? 1차식이어야 돼. 그치? 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ax 플러스 b 1차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녀석은 그럼 누구? a와 b라는 두 개의 미정 계수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치? 어떤 식에 대해서?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해서. 근데 나눗셈의 관계식이 항등식이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항등식에서의 미정 계수들을 찾으러 가보자. 그래서 역시 뭐 하는 거야? 필요 없는 미지의 식인 qx를 없애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x에 얼마 넣어주고? 마이너스 1, 그렇지. 1 그립지. 그리고 x에 또 얼마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거지. 그렇게 각각 구해보자. 그럼 답은 얼마예요? a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각각 얼마야? 4랑 마이너스 5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17번 하나 풀고 있어봐요. 자, 17번 잘 풀었는가? 슬슬 답이 나오는가? 지민이 다 풀었어? 풀고 있어? x-1은 나머지가 4.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그치? 그거를 지금 봐봐. 만약에 얘를 관계식을 한번 써봐. 그러면 fx라는 녀석이 x-1에다가 몫은 몰라. 뭔가 그렇게 붙이지.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4라고 하거든. 그때 그 나머지만 언급이 있고 q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없으면 안 되니까 x에 뭘 넣었겠어? 1. 그래서 너는 이제 f1은 4라는 거를 얘를 보자마자 너가 얘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얘가 0이 대격하는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그냥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처음에 f1은 4예요. 얘를 먼저 써줘야지. 오케이. 그리고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얘 두 개를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래?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2차식을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준 거야. 이걸로 나누면 몫은 역시 몰라. 나머지는 구하래. 2차식으로 나눴으니 몇 차식이어야 한다? 1차식. 그래서 얘를 일단 쓰고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라는 미지수와 B라는 미지수다 보니까 A, B만 남기고 Q는 역시 모르는 놈이잖아. 근데 걔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없애려면 누구? 1을 먼저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F1은 좌변에 X에 1을 넣고 우변에 얘 사라지고 얘만 A 플러스 B가 나오고 그게 4거든. 그 다음에 좌변에 또 얘를 없애면 또 다른 하나의 방법 보이잖아. X 얼마 넣어봐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얘는 또 역시 사라졌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요 두 개의 식, 여기까지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러 들어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먼저 방향까지 다 잡고 답까지 계산을 다 머릿속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머릿속에 있던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다 식으로 정리하는 그게 아니잖아. 수학 문제는 있잖아. 일단 너희들이 보자마자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알 수 있는 녀석들을 쭉 하나씩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그거를 필기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 17번을 처음에 시작을 해보자 재미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얘를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고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고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분명히 얘기가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뭘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고민을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걸 쓰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또 역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얘가 0 되도록 하는 녀석을 x에 넣어주면 f-2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잖아. 얘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나누어지는 식 fx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넣어주면 그게 그냥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는 녀석을 잘 봐요. fx라는 녀석을 2차식으로 나눴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일단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fx를 구해보자.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네. 어떤 걸로? 위에서 나왔었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그래서 너희들이 나눗셈을 할 때는 얘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가 빨리빨리 너희들이 캐치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했어. 그때의 몫은 일단 모르니까 qx라고 잡아줄 거고 나머지는 내가 구하겠습니다. 얼마로? rx로. 자, 역시 rx에서의 그 미정 계수들을 찾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r에다가 어떤 값을 구해보고 싶대. 그치? 그치? 그때 뭘 구하래? r에 4를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q가 안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q의 값이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q를 뭐 해주세요? 찾아야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뭐 하자? rx를 찾아버리자. rx를 찾으면 굳이 여기다가 4를 넣는 게 아니라 rx를 찾아서 거기다가 4를 넣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rx를 rx라 두지 말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 rx 부분은 1차식이 될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얘가 rx. 그러면 a와 b만 찾으면 역시 r4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럼 뭐 해요? q를 없애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x에 얼마를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구해뒀거든. 그 녀석 하나랑 f에 뭘 구해놨어? 마이너스 1을 구해놨다 그랬지. x에 얼마?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왜? 역시 qx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넣어봤고 그게 f 마이너스인데 우변은 뭐가 돼? 얘는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그렇지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 값을 아까 위에서 마이너스 1로 찾아놨으니 요 두 개 열림만 해주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 아니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맞아? 아 그래? 왜? 예 맞죠. 미안해.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가끔 좀 나도 고장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a, b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r의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r의 4를 구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7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음 장 필수의 제 7번으로 가보자. 18번으로 갑시다. 자,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고 몫에 대한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그때는 나눗셈 관계식을 써주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18번 문제 가보자. fx를 몇 차식으로 나눠? 2차식으로 나누네. 그러면 얘는 일단 나머지 정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관계식을 먼저 써줘야 된다. 그렇지?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라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가 돼요? 몰라. 일단 q라고 해놓자.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래? 2x 마이너스 9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 또 2차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도 역시 써보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때의 몫을 qx. 그러면 위에 있는 qx를 밑에 있는 qx 겹치니까 그때는 뭐 위에 걸 q 프라임이라고 해볼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래요? 2x 플러스 7이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두 개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해? 그 몫이었던 QX는 뭔가 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근데 그게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써줘도 돼? 나눗셈의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녀석은 뭐가 된 거예요? Q3. 됐나요? 얘만 찾으러 가면 돼. 맞지? 그럼 위에 분명히 주어져 있었던 건 두 녀석이고 내가 구하려는 건 Q3야. 자, Q 어디 있어? 요 밑에 있네. Q3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뭘 넣어보자? 3을 넣어보자. 그러면 F3이라는 녀석은 여기 3 넣어주면 얼마냐? 11? 11 곱하기 Q3 더하기 6 더하기 7이니까 얼마지? 13. 그럼 이제 내가 Q3를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네? F3만 알면 되네. 그럼 F3은 또 어떻게 찾아? 위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활용을 해주는 거지. F3을 구해보자. X에 3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사라지네. 그리고 여기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 그래서 11 곱하기 Q3 더하기 13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Q3를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11이 어디서 11? 여기다가 3 넣은 거. 지금 노란색은 두 번째 식에다가 X에 3을 넣어본 거야. 빨간색 식도 X에다가 3을 넣어본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할 사람들을 정리하고 필기선 필기하고 다 된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하나 더 줄게요. 내가 앞에 다항식의 연산 나눗셈 할 때부터 다항식의 연산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 좀 주변 설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킬러 문항을 하나 소개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항식 fx가 있어. 이 녀석을 x제곱 아니야 x-1의 제곱 x-1의 제곱으로 나눈 그때의 나머지를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항식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풀고 있을 사람들은 풀고 있고 질문할 사람들은 나머지 정리 쪽 질문할 사람들은 질문해 주세요. 앞에 풀었던 문제들로. 지금 내가 소개하는 킬러 문항은 뭐 와부고 동화고 또는 뭐 독서고도 마찬가지 한두 문제씩 나오는 활용형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식 문제 중 어려운 거. 진짜 킬러 문항들은 활용 문제로 나올 거고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얘 좀 지워도 될까? 바꿔도 될까? 얘 좀 바꿔도 될까? x-1로 나눈 나머지를 4라고 가자. 미안해요. 너무 커서 그래.
문제는 옆에 뭐 포인트라고 해서 빈 종이들 빈칸들 나왔는데 거기다가 써두면 돼. 욕 썼어. 안 돼. 이건 수업용이야. 이건 당연히 설명해야 돼. 자, 거기까지 스톱. 두 번째 내용을 보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언급이 돼 있다.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만 나와 있으니 뭐 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 써줄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돼? f 2 값을 4라고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에요 라는 거를 f1은 2로 썼다고 쳐보자. 대부분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머지 정리처럼 쓴 거잖아 얘는. 근데 원래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는 거야? 1차식으로나. 근데 2차식인데 제가 1 넣으면 0 되는 게 보인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요. 세 번째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는 녀석을 잘 한번 보자.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얘를 가지고 봤을 때 3차식으로 나눴으니 지민아, 나머지는 몇 차여야 해? 2차. 혹은 뭐 더 낮아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2차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단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 이 나머지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가볼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근데 미지수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거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미지수. 미지수 3개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아 그렇죠. 미지수가 2개면은 식 2개를 연립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해요. 지금 식 몇 개 구해놨어? 2개. 지금 뭔가 잘못 풀고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녀석을 너희들이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쟤는 분명히 그냥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냥 그 녀석을 바로 써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내가 마지막에 구하는 녀석을 먼저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눠줬을 때 그때의 몫을 qx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를 내가 방금 구하려고 했던 색깔 좀 구분해줄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지? 그 다음 여기에서 ABC를 찾기 위한 조건들은 아직 다 안 구했으니 이제 쓰러 갈 거야. 이 F2가 4라는 얘기는 마지막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그때 대입하면 바로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녀석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누구부터 보자? 첫 번째 녀석 보자. 뭐로 나누래? x-1의 제곱. 그럼 얘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고요. 나머지예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지?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야. 그럼 어떻게 돼?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라 그랬지. 너희들이 예전에 지난번에 123이라는 놈을 원래는 5로 나눠주면 몫이 24고 나머지가 3이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얘보다 나머지는 작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 얘가 5로 나눴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8이에요 라고 하면은 틀렸다라고 하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야 라고 해서 나머지를 한 번 더 5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뭐 해주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차수가 아직 좀 높으니까 요 나머지만 한 번 더 x-1의 제곱으로 나눠줄 거고 그 나눗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역시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나눗셈은 나눈다라는 말은 뭐로 생각을 해도 되냐면 x-1의 제곱으로 뭐 하세요?
묶어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라 했단 말이야. x-1의 제곱으로 묶어줍시다. 나눈다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묶어주세요. 묶는다라고 했었잖아. 앞에서 내가 배웠던 그 부연 설명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지 이제. 그래가지고 얘를 묶어보자. 그리고 나눗셈은 제일 높은 차수의 항, 최고차 항을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누구만 봐? ax 제곱만 봐봐. 곱하기 몇 하나 주면 돼? a. 됐죠? 그럼 그 뒤에 분명히 몫은 a가 됐을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해보자. 더하기 그 나눗셈은 모르겠어요 라고 해봤어.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을 일단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분명히 이 녀석을, 첫 번째 녀석을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었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형태의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x-1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2 곱하기 qx 더하기 얼마? a가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 얼마? 뭔가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근데 그 뭔가는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디 있어? 제일 위에 있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1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바로 윗단계에서 물음표 자리에 누가 들어갔겠네? x 플러스 1. 자, 그럼 지금 머릿속에 벌써 와, 이게 그럼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치? 그거는 내신 대비 때 계속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요거 나머지 정리해서 이 문제 서술형으로 자주 나왔었어. 그때 답을 쓰는 거는 다시 한번 알려줄 거니까 정리해 줄 거니까 지금은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녀석은 누구? 나머지였잖아. 일단 뭐 완성해야겠네. 그래서 나머지 완성해야겠네. 누구? 저 녀석. 내가 일부러 초록색으로 계속 남겨놨어. 저 초록색은 나머지에 있었던 그게 A야. 이 중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그럼 이제 뭐 써주면 되겠네? 요 녀석을 이제 사용하는 거야. X에 얼마 넣어보세요?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은 얼마? F이니까 4가 되겠네? 자, 부변으로 갑시다. 얘는 2를 넣어주면 1. 얘는 2를 넣어주면 사라지고 A만 남으니 A. 여기에 2를 넣어주면 얼마야? 플러스 3. 그러면 A는 얼마네? 1이 되겠네. A 값을 찾았다, 그렇지? 그럼 이제 다시 역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A를 찾았어. 그 A가 여기에도 A네. 자, 그럼 얘를 이제 보자. 내가 구해야 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던 이 나머지는 곧 바로 밑에 있었던 나머지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쟤를 구하려면 요 밑에 놈 얘를 구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A에 1을 넣어서 됐지? 그래서 답은 뭐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답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여기서 어떤 단계들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이 덜 끝났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붙였는다. 분명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5 곱하기 23은 남겨놓고 아직까지 나누는 수인 5보다 컸던 1파를 한 번 더 5로 나눠봐.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될 거야. 그래서 뭐 했었어? 5로 다시 한번 묶어서 23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놈이 바로 24가 되잖아. 그 맞는 나눗셈이 나오는 거잖아. 그 단계를 그대로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얘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식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좀 복잡한 것밖에 없어. 알겠음? 자,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저 x 플러스를 갖다 빌려다 쓰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자, 질문하는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리고 일단 필기 마무리하고 다 된 사람들은 문제 하나를 더 써줄 테니까 그것도 하나 풀어보세요. 일단 필기는 이해 안 된 사람들도 다시 한번 해보자.
방금 저 오른쪽에 풀었던 문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의리는 이해됐어? 아니 너 이해됐어 먼저. 다음 해볼 해보고. 얘를 문제풀이 방식을 절대 외워서 똑같이 그냥 진행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얘가 정리가 돼가지고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런 식으로 푸는 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나 그렇게 하고 국어 공부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물론 거기다 해석하는 듯이 알려준 셈도 있지만 얘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나머지 정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오늘은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 뭐 살짝 익혀보는 거, 그리고 나면은 인수분해는 오늘 나눠준 공식 얘기만 살짝 하고 거의 뭐 맛보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알겠지? 요거 완벽하게 잘 이해 좀 해보자. A 구하고 뭐 해야지? A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려는 거는 나머지잖아. A를 구했지. 그럼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러 여기다 1 넣어보고, 근데 그런다고 나머지가 바로 나온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1 넣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네모 박스 친 얘가 나머지지. 전개하면 답이 되겠지? 오케이, A 1 넣고 전개, 지웠구나 내가. 그래서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제 평내도 세 번째 날 수업 요걸로 했는데 난리도 아니야. 너희들만 어려운 거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작년에 이제 어떤 두 학교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 하나는 객관식으로 하나는 서술형으로. 근데도 이제 그나마 나는 계속 시험 전날까지 계속 풀어주고 해서 다 맞췄는데 그 문제가 결국 틀린 문항이었더라고. 두 학교 전부. 그거 우르르 틀려가지고 점수 깎이고 서술형에서 2점 깎이고 3점 깎이고 하는 애들 많더라고. 요거 아무튼 잘 해놔. 물론 활용 문제도 어렵겠지. 그렇지? 자, 다시 한 번만 더 풀어볼까? 자, 일단 내가 풀어나가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보니까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문제가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얘는 2차식으로 어떤 식으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걸로 그냥 쓸게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x-1로 나눈 나머지는 4입니다.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나머지 정리를 바로 써주는 거지. 왜? 1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세 번째, 내가 구하는 녀석을 관계식을 한번 써보죠. 왜?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1 곱하기 몫은 몰라 qx, 그리고 나머지는 몇 차식? 2차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맞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식을 그냥 일단 이용하려고 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x 플러스 1로 쓰기 위해서 뭐 하는 거겠지? 얘를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차수가 높아서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야. 그래서 얘도 한 번 더 누구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라고 했지.
근데 나눈다라는 걸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냥 한번 묶어보는 거라 그랬어. 그때 누가 없어져야 하냐면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뭐가 곱해져야 되지? 그렇지. a만 일단 곱해져요. 왜? 나눗셈을 하게 되면 2차항을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 1차항과 상성은 뒤에 나머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뭐 어디니? x 플러스 1을 바로 쓰던가 아니면은 일단 모르겠어 라고 일단 비워둬. 그러나서 일단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했을 때 그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걸 묶어줍니다로 바꿔서 풀어줄 거고, 그때 묶여 들어간 녀석들은 x-1 곱하기 qx, 그 다음에 누구? 더하기 a,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들어가요? 저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쟤를 써주는 거잖아. 왜? 왜 B, C 확인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나머지를 줬는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도 결국 뭐가 들어가는 거?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자? 나는 나머지를 찾으려면 이제 미지수 a 하나 남았네. 그래서 a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f1은 4. x에 얼마 넣어보셈? 4를 넣어보셈. 뭐래? x에 1을 넣어보셈. 그럼 좌변은 f1. 4가 됐다 치자 바로. 4가 됐다 치자. 그치? 자, 그리고 얘 1 넣었어. 얘는 사라지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a 플러스 얼마? 2. 그렇지. 그럼 a가 또 얼마 나오네? 1이 나오네. 그럼 마지막 답은 여기다가 1을 넣어서 답을 구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답은? x 플러스 x 플러스 2.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죠? 오케이? 풀 수 있겠어? 자, 필기 할 사람들 필기 마저 하고, 다 된 사람들은 여기 이거 지울 테니까 한 번 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자, 답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다른 문제에는. 세 번째.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냐면 얘는 풀 필요는 없고 문제만 써주세요. 세 문제의 차이 알겠어? 세 문제의 차이. 의준은 세 문제의 차이는 뭘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난근 역순. 첫 번째, 얘가 제일 쉽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아니면 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아무튼 요 두개는 비슷하고. 방금 풀었던 두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 뭘까? 저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 그렇지. 정확하게는 얘도 인수분해 된 거야. 요 두 문제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얘 제일 처음에 내가 풀어줬던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풀이 한번 생각해봐. F1은 2A라고 했을 때 식 두 개 역할을 못하니까 틀린 거였지. 근데 얘는 F1은 4고요. F2는 5예요. F3은 6이에요 하면서 식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얘까지 포함한 식의 3개가 결국 나온 거지. 근데 나머지를 구할 때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뭐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식 3개가 있으니 미지수 3개 다 구할 수 있겠지. 얘는 그냥 연립형 문제가 끝이에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끝. 뭔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막 3차식 나오고 이거 한다고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얘 어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게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서로 다른 인수처럼 되던가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됐는데 완전 제곱식이 됐어. 또는 인수분해가 아니야. 안 돼. 그러면은 얘를 식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대로 나머지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요 세 개가 마지막에 원래 여기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이라면 필수 예제 6번 다음에 나머지 정리 땡땡 3차식 그 유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더라. 그래서 일부러 내가 킬러문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개의 차이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얘를 지우고
어떻게 되어 있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었다. 그때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수분해를 해줘야지, 그치? 인수분해했을 때 서로 다른 인수이며 얘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니까 식 3개 역할을 다 하겠지? 그치?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전이 응용편처럼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를 해놨는데 실제 문제는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아까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얘가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를 해달라고 했어.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식 3개 잘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자, 다 된 사람들은 필수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아, 맞다. 이거 지워도 돼? 풀이? 지민선 썼어? 자, 지금까지 누구를 했냐면 나머지 정리. 근데 거기 필수예제 8번에 뭐라 써져 있어?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는 사실 나머지 정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지금 단원에서는. 근데 뒤에 있는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얘가 인수정리가 언제까지 계속 따라다니냐면 고3 때까지. 다음 단원 인수분해가 문제가 아니고 다항식이 나오는 모든 단원에서 항상 나올 거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투. 그리고 제일 많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수학, 학. 거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너희들 좀 잘 기억해야 될 거야. 자, 뭐냐면 인수정리는 있잖아.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머지 정리의 일종인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의 차이점을 보여줄게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혹은 그 나머지가 뭔지 궁금한 거지. 자, 다시 f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을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합시다? f 알파라고 구합시다. 근데 그 나머지가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0이어도 돼. 근데 인수정리는 항상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직은 쓰지 마세요. 인수정리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 전부 다 뭐 하는 상황?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 거야. 떨어지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주요 포인트냐면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 그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fx를 누구로? x-알파로 나눠 보는 거야.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지? 0이 되는 거야. 나눠 떨어지는 경우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거를 이제 뭐 나머지 정리처럼 한번 써봐요. 어떻게 되죠?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f 알파가 되지. 그게 얼마가 될 거야? 0이 되는 상황. 그것만 인수정리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거 별거 없잖아. 얘만 보면. 그래서 나머지가 0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는 인수정리는 너희들한테 표현 방식을 가르치는 거야. 뭐냐면 만약에 F알파가 0입니다라는 걸 찾는다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x-알파로 나누면 뭐 합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라는 표현. 근데 요거까지는 사실 똑같잖아. 그래서 한 가지 표현 방식이 더 생겨요. 뭐로 넘어가냐면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 미리 얘기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라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르지? 인수분해. 왜 인수분해라고 하냐면 소인수분해도 마찬가지지만 왜 인수분해라고 하냐면 어떤 다항식이 곱의 형태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곱으로 만들어져 있는 놈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니까 인수로 부를 거니까 어떤 다항식을 인수들이 곱의 형태로 분해해주세요 라는 얘기거든. 소인수분해도 사실은 24를 어떻게 하는 거야? 2의 3승 곱하기 3이라고 하잖아. 얘도 소인수들, 서로 소인수들의 형태로 곱의 형태로 분해해주세요 라는 게 소인수분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인수분해도 역시 요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때 여기서 누구요? 인수라는 단어에 집중해보자. 자, 뭐 하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써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그 녀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의 자리에는 뭔가가 들어가겠지. 근데 뒤에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눠 떨어졌으니. 그러면 얘를 플러스 0을 지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fx라는 다항식이 어떻게 됐네?
곱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니 얘를 뭐라고 부르겠죠? 인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세 번째 표현 방식은 뭐냐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요게 이제 새로운 표현 방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졌어요. F알파는 0입니다. 또는 너희들이 직접 F알파가 0인 걸 찾았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하나 찾은 거야? 인수 하나 찾은 거야. 오케이? 얘를 가지고 어려운 인수분해 하나 더 하러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단원으로. 물론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그냥 F알파가 0입니다. 끝이고 표현 방식이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 방식을 보고 너희들은 F알파는 0입니다라고 찾아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아까 몇 번 패스하자 그랬냐면 10번, 11번으로 가봐요. 문제 10번, 11번. 자, 10번, 11번 문제 보면은 거기에 뭐라 돼 있니? 표현 방식. 다음 중 무엇이기에 인수인 거 찾으세요. 이게 뭐야? 넣었을 때 0 되는 걸 찾아보라고 하잖아. 기억 x-1 1을 한번 대입해보자. 0이 되나요? 응, 돼. 그러면은 1번은 참. 뭐래? 기억은 참. 그리고 이유는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0 안 되네. 탈락.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됐죠? 디귿, 기억, 디귿 두 개가 답이다. 그렇지? 니은, 리을은 탈락. 그럼 밑에 있는 11번도 풀 수 있겠지? 숙제는 아니고 이거 개념서니까. 이렇게 인수 정리해요. 그럼 하나 더. 아까 우리 진짜 인수 정리 단원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37번 문제 봐봐.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게 안 넘어가 왜? 얍. 37번. 37번이 아닌데? 아, 21번. 뭐냐? 37페이지인가? 자, fx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 즉, 나머지가 0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으세요. 두 번째, x-2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2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식 하나 더 찾으세요. 그 두 식을 연립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문제 22번 봐봐요.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지? 인수로 갖는다라는 딱 그 표현 하나 썼으니 방금 문제랑 똑같이 1을 넣었을 때 0입니다. 2를 넣었을 때 0입니다. 각각의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을 통해 A, B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별거 없지? 그치? 그렇지. 지금 쉬었다 아까 조립제법 하나만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어도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더 하자. 자, 조립제법 모르는 사람 써. 너희들 모르지? 수학상 해본 적 없어. 의준이 알고 있어? 자, 조립제법으로 들어갑니다. 조립제법은 뭐냐면 아무튼 인수정리 이거 잘 기억해놔. 지금 단어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 첫째 생각났다. 내가 전에 서울여고를 가르쳤었는데 거기 2학년들 시험이었나 1학년들 시험이었나 거기가 요걸 이용한 1학년입니다. 요걸 이용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랑 그때 어떤 선생님이랑 둘이서 한 10분 15분 동안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푸네.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섞었지 하는 문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계속 섞여 나왔어. 요 인수정리요. 와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항식을 다룬다는 얘기는 다항 방정식에서도 다루고 다항 함수에서도 다룬다는 얘기. 그게 나오는 모든 단원들에서 계속 쓰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다음 식 넘어가자.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하는 거, 빠르게 구하는 거. 원래 이거 1번 어떻게 풀겠어? 2x 3승 이거 못하냐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해주셈? x 플러스 1로 나눠주셈. 뭐 해야 돼?
2x의 제곱 하면서 막 시작해야 되잖아. 엄청 귀찮거든. 얘를 좀 간략하게 하는 거 그치?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을 어떻게 해주세요? 개수들만 써주세요. 그리고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서 쓰면서 밑에 조금 공간을 띄워두는 거야. 한 줄 더 쓸 거거든. 그리고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누구를 x값을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유준 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주는 거야. 얼마? 2. 그리고 올라갈 때는 두 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럼 이제도 또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해야 돼? 시수가 두 개가 됐지. 두 개 뭐 하냐면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 라고 끝내는 거야. 자, 이거를 얘랑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나눗셈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얘도 한번 해보자. 2x제곱 그럼 뭐야? 2x의 3승 더하기 4x의 제곱 둘이 빼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뭐 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뭐야? 마이너스 2x 둘이 빼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한 번 더 1 x 플러스 2 둘이 빼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이 목과 나머지를 보면서 요 녀석들을 한번 비교해봐. 무슨 차이가 있지? 나머지 마이너스 4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지. 몫에 있는 2 마이너스 1, 1이라는 개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렇게 써주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몫의 개수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 나머지가.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의준아 조립제법은 뭐로 나눈 나머지라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고? 뭐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1차. 정확하게는 1차 맞아? 아니야. 알겠지? 정확하게는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요걸 잘 기억해둬야 돼. 이게 2년 아니지 이제 3년 됐구나. 3년 전 모의고사 6월인가 9월쯤에 보는 1학년들 모의고사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와장창 틀려왔어.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다시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뭐 하는 거예요? x-알파로 나누는 거야. 그때 이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나머지 정도래. 조립제법이에요. 뭐로 나눌 때? x-알파. 그냥 1차식이 아니라 누구로 나눌 때? 최고차의 개수. 그렇지. 1차의 개수만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오케이? 근데 이번도 조립제법으로 풀어보래. 한번 풀어보자. 그럼 일단 조립제법 어떻게 시작한 거야? 나도 오늘 갑자기 기침이 나네. 지민한테 그새 올라갔나? 자, 어떤 3차식을 그래 일단 써요. 잘 기억해야 된다, 유주씨. 이거 가지고 학교 좀 자주 나오는 거야. 선생님, 무조건. 네. 그 모의고사요. 네. 한 70점대 맞으면 한그 등급이 몇 등급 나오나요? 3. 진짜요? 근데 언제 시험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1학년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1학년 때 거는 나도 대충 보고 옆에 친구들도 대충 보고 그냥 자는 애들 많아. 자대고 1번 쫙 그어놓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라면 8, 90점 받을 수 있는 성적이어야 하는데 1학년 때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아닌 게 많지. 그러다 보니 찍었는데 한 3문제, 4문제 맞춘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너희들이 학교 시험을 공부를 하고 고1은 처음이잖아. 모의고사라는 게. 모의고사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가늠을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도 좀 머리 회전이 빠른 애들은 좀 고득점을 받는다 하면
머리는 분명히 좋은데 거기까지 미처 연습을 못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등급은 거의 뭐 개판이고 1학년 때 모의고사는 사실 그 정도로만 판단하면 돼. 아 수능이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까지 활용되는 정도만 판단을 하면 되고 특히 1학년 1월 달에 보는 아니 올해 1월 달에 1학기 때 보는 모의고사는 진짜 다 버리세요. 3월 달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4월 볼 거야 아마. 4월 모의고사는 갖다 버려. 그리고 완전 중학교 거야. 알겠지? 그거 안 들어가요? 뭐가? 내신에. 내신의 모의고사는 하나도 안 돼. 진짜요? 네. 그럼 왜 가요? 말 그대로 수능을 연습을 해보는 거지. 수능을 연습하는 거. 그냥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꼬여 나옵니다. 뭘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들이 자는데 학교생들이 막 크게 공부에 관심 없는 그런 학교들은 그냥 재워 냅둬 감독하는 쌤들. 근데 막 그것도 점수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뭔가에 반영을 하는 거는 뭐 내신 성적에 반영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잘 본 애들 위주로 뭐 기숙사 뽑아보고 이런 것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내신 성적 남기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줄었지.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3학년 때 3번. 전국에서 진행해주는 모의고사는 딱 7번이야. 1년에 한 번 보는 수능을 위해서 3년 동안 딱 7번 연습하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나는 최대한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정시로 가는 애들은 그렇고 수시로 가거나 최저 등급 안 보는 학교 갈 애들은 뭐 거의 뭐 자고 있지. 뭐 기록 남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걸 뭐 활용해서 뭔가에 사용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학교쌤들이 그런 쌤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모의고사 성적을 수행평가에 조금 일부 반영하겠다는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는 아직 별로 없어. 아무튼 요 녀석도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구하려면은 나머지문이겠지만 목도 구하러 가니까 아 얘는 조립제법이네. 그래서 뭐 해보자.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대로 개수들만 가지고 와서 누구로? 2분의 1로 조립제법 해보는 거야. 그치? 자 써보자. 2 그대로 내려오고요. 둘이 곱하면 얼마? 1 더해주면 4 곱해주면 2 더해주면 1 곱하면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답을 몫을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라고 하면은 틀리지. 그치? 왜?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 쓴 거는 2분의 1로 쓴 거는 있잖아. 얘가 아니라 뭐로?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로 나눠본 거야. 즉 목과 나머지가 잘못됐어.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누구를 한번 써보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한번 써봐. 자, 지금 우리가 나눗셈을 한 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x제곱 2x 상승 블라블라. 아, 얘가 있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예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었고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근데 내가 실제 구해야 되는 녀석은 2x 마이너스 1이거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 2배. 여기다가 2를 곱하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다시 곱해줘. 없던 2를 그냥 내 맘대로 곱했으니까 걔를 없애줘야지. 그래서 이 2는 얘랑 곱한 거고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 나머지는 근데 변화가 없다 그치? 그래서 잘 기억해두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2로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긴 하는데 그때 나온 몫을 그 최고차의 개수인 2로 다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얘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쟤를 뭘로? 아 최고차의 개수 2네 2로 나눠줄게. 그럼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나 같으면은 나눗셈 관계식을 한번 써서 다시 한번 바꿔줘. 뭐 이럴 때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긴 한데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가자. 아니야, 쉴 거 아니야. 미안해. 희망을 줘서 미안해. 자, 여태까지 우리 뭐뭐 배웠냐면
나눗셈 배웠죠? 그리고 뭐 배웠지 방금? 조립제법 배웠네. 둘 다 뭐, 둘 다 뭐 구할 때 사용하게? 나눗셈을 하면 뭐뭐 구해? 목도 그렇지 나머지. 조립제법은 뭐뭐 구할 때 쓰네?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근데 하나 더 있었지. 그렇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인데 인수 정리는 빼고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 그렇지 몫을 없앨 거니까 나머지만 구할 때. 그래서 몫이 나옵니다.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몫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야. 뭔가를 구할 거야. Q2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은 누구? 전부 다 나눗셈이거나 조립제법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경우일 때 1차식으로 정확하게는 1차식 누구? x-알파라고 할게 일단. 자, 조립제법은 x-알파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 그리고 몫을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그리고 그 외에 2차, 3차, 4차, 5차 등등으로 나눌 때는 직접 나눗셈을 이걸 하던가 혹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나눗셈의 관계식. 그 다음에 누구로 들어가지? 나머지만 궁금하면 나머지 줄이 정리를 쓰는 거야. 몫은 필요 없을 때. 근데 여기서도 원래 나머지 정리는 뭐였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지. 근데 2차식으로 나누더라도 걔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나머지 정리 비슷하게 써줄 수 있다. 그치? 왜?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그냥 1차식으로 나눌 때란 말을 생략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너희들이 용도 부분 반드시 해놓고 언제 뭘 구할 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걸 쓸지 너희들이 직접 잘 정리해줘.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29번, 30번. 바로 옆에.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29번, 30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떠한 fx라는 방식이 있어. 그 녀석을 x-2 어쩌고저쩌고 x-2 어쩌고저쩌고 x-2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항상 선을 갑니다. 뭐예요? 항등식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얘는 양변이 동일한 식인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 fx라는 녀석을 x-2로 뭐 해볼게? 묶어볼게. 자, 그러면 얘 x-2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분명히 묶여 들어갔다, 그치? 제곱 b에 x-2 그리고 또 뭐 있어? c 그리고 d는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했어. 자, 내가 지금 뭐 했어요? x-2로 뭐였지? 묶었어요. 묶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뭐가 나왔어? 얘도 있고 ABC 찾아야 되지. 얘도 있네.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한 거니까 뭐 진행하면 돼? 뭘 진행하면 돼? 조립제법 써주면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누구로? 2 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해보는 거예요. 2 내려오고 곱하면 4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 4, 1 짠! 이 1이 뭐게? 이 1이 뭐게? D.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 노란 색깔 누구? ax-2 제곱 어쩌고저쩌고 저 녀석을 전개하면 누구랑 똑같겠지? 얘의 개수들이 이제 식으로 정리하는 거랑 똑같겠지? 그렇다고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x-2가 맞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만 한 번 더 x-2로 또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a에 x-2 플러스 c b 플러스 c 맞겠고. 자, 그럼 얘도 한 번 더 진행하면 되겠네. 누구로?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진행하면 되겠네. 목만 이 세 개만. 그래서 2 내려오고 곱하면 4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8. 이 8이 뭐야? 그렇지, c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한 번 더. 아, 그럼 이제 저 안에 있는 녀석을 전개하면은 얘랑 똑같아지겠네. 그치?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뭘 굳이 전개를 해? 얘를 너희들이 바꿔봐.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 볼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뭐 해? 또 2를 가지고 조립제법 해봐.
그러면 2 내려와. 2 곱해. 3, 4 더해. 그렇지. 그리고 7은 뭐게? 나머지니까 그렇지. B. 그러면 2는 뭐게? A가 되는 거야. 왜? 몫이란 거지.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X-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는 B입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어떻게 썼어? 연속해서 썼지? 그래서 조립제법 2번 필수예제 10번은 연조립제법이라 불러요. 연속해서 조립제법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그런 명칭들은 막 요즘은 다 사라졌으니까 뭐 알 필요는 없는데 학교생들이 연조립제법 하실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야 돼. 그럼 이 30번 문제도 보면은 어머나 X 플러스 1이 굉장히 많다, 그치?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할 거예요? X 플러스 1을 한 번씩 하면서 계속 묶어 나가는 법을 시작할 거예요. 됐죠? 되나요? 오케이.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쉴게요. 수고는 내가 했지. 자, 53페이지, 55페이지 펴보면 거기 빈 페이지 2개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근데 나는 일단 인수분해는 굉장히 짤막하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 살짝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마무리해가지고 뭐 할 거야?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요, 인수분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래서 54페이지 빈 페이지에다가는 뭐 쓸 거 없고 아까 내가 인수분해 공식들 쭉 다 나눠줬지. 거기다가 잘라서 붙여놔도 되고 내가 쓰기 귀찮은 거 절대 아니에요, 알았지? 너희들이 쓰기 귀찮을까봐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 붙여놓든가 아니면 껴놓든가 하고 너희들 필기는 55페이지에 하면 되고 오늘은 그 틀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야. 문제도 역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공식은 반드시 너희들이 외워주세요. 근데 거기 너희들 공식 봐봐. 내가 프린트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처음에 인수분해 공식 보면서 0번부터 10번까지 쭉 만들어져 있지. 자, 근데 이거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니? 0번 빼고는 곱셈공식 그대로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 당구장 표시해놓고 뭐 해놨어?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그냥 바꿔 넣어야 됐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곱셈공식 이미 알고 있다면 인수분해 공식은 자동으로 나올 거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지금 학교 때문에 아직 못 온 학생들이 있는 애들을 다 복귀를 하고 나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언제니?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그때쯤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 데리고 시험을 볼 거야. 곱셈공식 1차 테스트. 근데 곱셈공식은 뭐 예를 들어서 좌변을 남겨놓고 우변을 비워놓는 식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여기는 뭐 10월달에 나랑 한 애들 없으니 테스트를 한번 본 적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먼저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쯤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테스트를 볼 건데 전에 말했듯이 인수분해 공식은 아무것도 없는 빈 A4 용지만 줄 거야. 거기다가 모든 공식을 다 쓸 수 있게. 오케이? 그때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10번 공식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일단 한번 외워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0번 공식은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0번을 굳이 공식으로 설명을 안 해.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0번부터 인수분해 공식으로 설명을 하실 거야. 그럼 그 0번에 대한 해결은 나는 좀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합시다. 자, 그리고 공식을 안다는 전제하에 오늘 수업이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이 진행되니까 다음 수업이 언제냐? 우리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까지 너희들 공식 잘 한번 외워보세요. 알았죠? 지금 준 거 가지고 곱셈공식도 다시 한번 잘 외워보시면 알겠지? 못 외운 거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안다 라고 진행을 해서 인수분해로 넘어가 보자. 인수분해는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들 활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보고 나서 오늘 아까도 했었지만 1, 3 마이너스 만들어가는 거 이건 사실 공식보다는 뭐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라 사실 멜빵 공식이라고 하지 않니? 여기에 x 넣어놓고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공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설명할 거는 없어요. 너희들한테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는 누구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제 식이 점점 복잡해질 거야. 자, 거기 내가 프린트에 써놓기는 했지만 55페이지에다가는 얘네들만 써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복잡한 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러 들어갈 거야. 그때 어떻게 제일 먼저 해주냐면 첫 번째로 진행할 녀석은 공통인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자,
공통 인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수가 뭐야? 곱해져 있는 어떠한 녀석. 그때 항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들. 그걸 인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항에 똑같이 들어간 인수를 우리는 공통인수라 부를 거고 그놈을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할 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된다고? x로 묶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달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하면서 이제 뭐가 보여? 공식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처음에 저장해서 바로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혹시 공통에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제일 먼저 묶어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게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0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할 녀석이 뭐냐면 묶어주고 나서 또는 묶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로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공식이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10개를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쓸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총 몇 개? 0번까지 포함하면 11개. 그치? 그 중에서도 0번은 만약에 뺀다 치고 10번을 뺀다 치면 9개는 반드시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있냐? 3번, 4번, 그 다음에 8번 같은 거는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맞죠? 그 중에서도 8번은 일단 8번 번호에다가 바로 해놔요.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안 쓰는 단원들도 많아. 교재들도 많아. 그래서 일단 8번은 살짝 비워놓고. 오케이? 자, 나머지 방금 내가 말했던 3번, 4번, 8번 이 세 개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외워두고 푸는 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공식을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했어. 근데 그 내가 나와 있는 이제 복잡한 식들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짠! 공통 부분이라고 할 거야. 공통 인수와 공통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공통 인수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을 공통 인수라고 부르고 즉 묶어줄 수 있는 거. 근데 공통 부분은 모든 항은 아닌데 일부 몇몇 개의 항들에 뭐가 똑같은 녀석들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앞에 곱셈 공식에서 이미 했었어. 치환형. 어떤 거 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얘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렇지. 두 항에만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까지 있었다면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없으니까 얘는 공통 부분이 되는 거라서 그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x-2x를 뭐 하자 그랬지? 치환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곱셈공식에서는 이 치환형 문제가 곱셈공식에서는 별거 아닐 거야. 근데 인수분해 들어가거나 앞으로 많은 다항식과 관련된 문제들 풀 때 요긴하게 많이 쓰인다 그랬고 그게 수학 1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무튼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고 있으니 뭐 합시다?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써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4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지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했다 그치? 근데 하나 조심할 거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뭐 해줘야 돼? 그치? 치환하기 전에 원래 상태에 대한 식으로 돌려줘야지. 즉 대문자리수는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어떤 애들은 t로 풀고 어떤 애들은 대문자리수로 풀면 답이 다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뭐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원래의 식에 대한 걸로 돌려주세요. 원래의 문자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확인해야지 뭐요? 다시 2차식, 2차식이 됐으니 혹시 인수분해가 또 되지는 않을지. 알겠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공통 부분. 어떻게 푸는 문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 됐나요? 근데 공통 부분에 관련된 문제 중에는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복 2차식이 뭐냐면 2차밖에 2차의 형태가 복수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 x의 4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미 익숙한 애들은 이게 치환하지 않아도 보일 거야. 근데
여기에서 x제곱이라는 놈이 분명히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x의 4승을 너희들이 지수 법칙 이용해서 x제곱의 제곱으로 받아보게 되면 x제곱이 몇 번? 2번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치환을 했더니 뭐가 보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역시 인수분해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면은 인수분해 끝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보기차식도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공통부분이랑 똑같이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보기차식 문제는 뭐라 그랬어? 독특하다 그랬지. 뭐가 하나 독특하냐면 방금 이런 형태의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는 치환을 했을 때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근데 보기차식 문제는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 누가 있냐면 x 4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어. 요거 뭐지? x 제곱을 2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문책으로 고쳐보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어머나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네. 이런 녀석이 실제 등장해. 즉 치환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그치? 의준아. 그래서 어떻게 해? 얘를 기억나냐? 전에 너 수업 상했을 때 뭔가 식을 바꿔갔었을 거야. 그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 반의 제곱? 뭐 비슷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치환이 안 되면 치환이 틀린 거야.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면 돼. 알겠지? 일단은 치환을 먼저 해보고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보이면 그대로 끝내면 되고 안 보이면은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 치환 또는 변형이니까 치환이 아니면 변형으로 다시 풀어야 돼. 치환 2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합차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합차를 쓰냐면 얘가 어떤 식에 대한 제곱식이어야 하며 뒤에 뭔가에 대한 제곱식이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x4승과 1은 그대로 들었어. 그럼 누구만? 얘만 2개로 뜯어주겠다는 얘기지. 그치? 어떻게 뜯어주냐면 얘가 제곱식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는 뒤에 뭐가 있었어야 돼? x제곱이랑 1이라는 놈에 대한 제곱이 있었겠지. 얘만 보고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라. 그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일단 2x의 제곱이 되어야 하겠네. 그때 반드시 뒤에는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어떤 제곱식이 되도록.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여야 할까 마이너스여야 할까? 플러스여야 하지. 왜?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얘는 플러스로 확정이 됐고 플러스로 확정이 됐고 뒤에는 x라는 녀석에 대한 제곱이 됐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과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2를 어떻게 해주는 거? 빼주는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주긴 할 거야. 내일 만나? 목요일날.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가보자. 알겠지? 오늘은 딱 예시 문제 내가 들어준 하나씩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거야. 알겠죠? 자, 아유 몰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밑에 4번으로 들어가면 되고 나는 일단 옆에다 쓸게요. 5 옆에다가 4번. 짠. 자, 4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는 식이 일단 쓰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게 문제집 풀이 보면 이건 쓰지 마. 문제집 풀이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답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문제집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 바로 천재야. 로우 변형을 하면 이러고 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항상 질문이 나오고 왜 이걸 이렇게 바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예전에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일부러 이걸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수업하는 게 맞겠지. 근데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변형을 해가고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되게 천천히 계속해서 알려줄 거야. 알겠죠? 아무튼 그런 녀석이 있고 네 번째 녀석은 뭐냐면 거기 프린터도 나와 있기는 한데 내가 인수분해 하고자 하는 식에 저기 1번, 2번, 3번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에 문자가 혹시 여러 개, 뭐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를 할 건데 그때 차수가 높으면은 너희들이 인수분해 하기 힘들지. 그래서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프린트에 있지만 한번 좀 써주세요. 프린트는 보면 불실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떤 예시 문제를 줄 거냐면 대표적인 예시, 진짜 많이 쓰이는 예시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외워둬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나는 얘를 이 4번에서의 대표적인 예시로 보입니다. 요 녀석 한번 봐보자. 인수분해를 해주고 싶어. 공통인수 보여? 아니죠. 공식은 역시 안 보이지.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그러면 이제 공통부분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발견을 하면 3번에서 끝나는 거야. 공통부분 보여.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을 보일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지? 문자가 2개 이상 쓰였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B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둘이 차수가 똑같으면 누구에 대해서? 아무나 누구로 해볼까? A로 한번 해볼까? 내림차순 정리해볼게요. B 플러스 1. 그러면 A가 없는 녀석 B 플러스 1. 하고 나면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내가 아까 말 잘못했구나. 공통 부분이 아니라 공통인수에서 바로 네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그거는 이제 없다 치고 못 봤다 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공통인수 B 플러스 1이 보이니까 묶어버리면 남는 게 누구예요?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끝내는 거야. 알겠죠? 이게 대표적인 문제니까 잘 배워두고 그럼 그놈의 친구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요 플러스 1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 자, 됐나요? 인수분해 되지? 그치? 결론은 이제 그래서 A-1, B-1 될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해서? A, B에 대한 1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B-1 뒤에 있는 녀석을 그러면 눈썰미 있는 애들은 미리 B-1 마이너스를 묶어주겠지? 그렇게 푸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얘 지웁니다. 짠, 5번째 갑시다. 요거 하고 칠 거예요. 뭐래? 마실 거예요. 5번. 우리 오늘 앞에 제일 처음에 나머지 정리 학원을 뭐 했어? 배운 거 잘 쓰나요? 누구 했었지?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정. 인수정리에서 분명히 인수를 하나 찾을 수 있다라고 했지. X-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 녀석을 이용하면 인수 하나 찾았네. 그럼 또 다른 인수 찾으러 가고 또 다른 인수 찾으러 가면 되잖아. 또는 인수 하나 찾았으면 차수가 낮아졌으니 혹시 그게 있으면 우리 그 크로스 멜빵 공식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오늘 아까 배웠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 6가지 총 5가지가 있는데 1, 2, 3, 4번을 해보다 보면 쉬워요. 근데 5번은 좀 아무래도 어려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얘가 나중에 아까 말했던 이 인수분해 같은 것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야. 언제까지? 수주까지 계속하면서 그때 계속해서 나온 놈은 요 놈이에요. 오케이? 저 앞에 있는 녀석들 말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때 이제 인수정리가 중요하다 했던 게 여기서 쓰이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때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으로 들어간다. 왜? 인수 하나 찾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곱해져 있는 녀석을 알아야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게 뭐야? 몫이거든. 몫도 필요하고 앞에는 1차식이다 보니까 조립제법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알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5번. 누구 이제 나중에 목요일날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케이? 와 씨 너무 일찍 끝났다. 공식 외우고 있어요. 알았죠? 5분에 문을 열어줄게.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